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퍼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집에 들이고 싶지 않은 이유.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이른바 아싸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죠. 친구들이랑 말은 나눴지만 특정 그룹에 속하지 못한 준 아싸 같은 위치였습니다.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는 일은 거의 없었죠. 아싸였던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 애들 이름도 잘 못 외웠고 친구들 사이에도는 소문엔 전혀 못 따라갔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하는 얘기에 그냥 그래? 하고 말았죠.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다들 갑자기 그런 얘기에 빠져드는 바람에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만 아직 어린애였던 거겠죠. 유행하는 휴대폰도 없었고 저는 완전히 흐름을 놓친 아이였습니다. 우리 반에 한 명 따돌림 비슷하게 피해지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엄마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중학교 분위기에서 그 애한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싸라 소문에 어두웠으니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그 애가 말을 걸어왔을 때도 그냥 평범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애는 저 말고는 얘기 상대가 없어진 것 같았고 쉬는 시간마다 제 자리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쯤 되어서는 저한테도 그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평범하게 친구로 지냈어요. 그 애의 친구가 저뿐이었듯이 저의 친구도 그 애뿐이었으니까요. 그 애도 분명 그걸 느끼고 안심했을 겁니다. 그 애랑은 별별 시시한 얘기를 다 했지만 가족 얘기만큼은 서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워진 이후에도 그 애 엄마에 관한 소문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밤에 집 근처를 지나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길고양이를 잡아다 집 안으로 들이는 걸 봤다. 신흥 종교에 완전히 빠져있다. 그 애한테 아빠가 없는 건 엄마가 자살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과장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전부 근거 없는 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소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을 그의 집에서 직접 보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 애와 연을 끊게 된 계기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그 애가 감기로 학교를 쉬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말 걸 사람이 없이 보내는 하루가 낯설기도 하고 조금 허전하기도 해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집에 프린트물을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원래 집 방향이 반대인 그 애한테는 다른 남자 반 친구가 배달 담당이었는데 그 친구는 흔쾌히 그 역할을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야, 너희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하며 희죽거리긴 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안 됐겠죠. 선생님한테 주소를 받아 걸어가는 내내 저는 꽤 두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벼운 호기심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집이라고 설마 소문만큼이야 하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근데 막상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이게 그 애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린트물을 버릴 수도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서 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살짝 낡긴 했어도 평범한 단층집이었어요. 동네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보통집이었죠. 그걸 보고 나서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2층 창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 애였습니다. 깜짝 놀란 얼굴로 목을 쑥 내밀더니 다시 들어갔습니다.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스르륵 툭 미닫이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뭐지? 싶었는데 곧바로 현관문이 열리면서 그 애가 나왔습니다.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에이야, 웬일이야? 프린트 맡아서. 목소리는 또렷했고 딱히 이상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안도하면서 프린트를 건넸습니다. 빨리 낫길 바란다고 두어 마디 더 나눈 뒤 그 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별일 없이 프린트를 전달했다는 사실에 홀가분해진 저는 돌아가려고 발을 돌렸습니다. 그때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왼쪽 바로 옆방의 커튼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그 미닫이 문 소리가 난 방 아닐까? 저는 생각도 없이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다다미 방 한가운데 작은 체구의 여자가 두 손으로 무언가를 번쩍 들어올린 채 비틀비틀 서 있었습니다. 꼭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처럼요.
손에 들린 건 고양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개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등골이 오싹하게 식어오는 느낌과 함께 갑자기 공기가 축축하게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 커튼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그 애는 학교에 나왔습니다. 어제 본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물어볼 수도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고 저는 어쩌면 그냥 전구갈러 올라간 엄마를 본 것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그 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도 감기 걸렸어. 나한테 옮았나 봐. 애는 괜찮아? 가족 얘기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던 그 애가 대뜸 엄마 얘기를 꺼낸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위화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 전 4교시 그 애가 쓰러져서 양호실에 실려갔습니다. 무리를 해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38도에 가까운 열이었는데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났던 거죠. 그 애는 선생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걱정이 되면서도 머릿속에 불쾌한 생각 하나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 애가 무리를 해서 학교에 나온 게 쉬면 내가 또 집에 올까봐 두려웠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엄마 얘기를 꺼낸 것도 뭔가 내 신경을 딴 데로 돌리려 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들린 커튼 소리도 혹시 2층 창문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그 애가 닫은 커튼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래도 이후로도 우리 사이는 전과 다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방에 뭐가 있든 그 애는 그 애였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12월에 들어선 어느 날 그 애가 또 학교를 쉬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또 감기라고 했습니다. 반에서 우리 둘은 이미 절친 커플처럼 취급받고 있었고 당연하다는 듯 선생님이 프린트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걔가 싫어할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안 갈 수도 없어서 지난번처럼 터벅터벅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리 우편함에 넣고 올까? 그 애도 그 편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새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애였습니다. 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서 말을 걸었더니 그 애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A가 프린트 가져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어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고마워. 아무튼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애는 프린트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프린트로 입을 막더니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다시 무릎 꿇은 그 애. 손에 든 프린트는 엉망이 됐고 옷에도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이쯤 되면 뭐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부탁이야, A야. 그만해. 그 애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이상한 의협심 같은 게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그 애는 내 친구잖아. 하는 마음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엄마는 대체 뭘 하는 거야? 화가 났습니다. 잠깐 들어갈게. 안 돼. 그 애가 만류를 무시하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기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걸레나 뭔가 닦을 걸 가져오려고 복도 끝 화장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뭔가 들렸습니다. 복도 왼쪽 그 미닫이 방에서였습니다. 역시 있던 거야? 그때만큼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미닫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엔 여자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자세로 여전히 죽은 고양이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올린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자세 따위는 이미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그 엄마는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도 않았고 저는 손에 들린 고양이의 시선을 뺏긴 채로 자연스레 고개를 위로 들었습니다. 천장에 커다란 얼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눈, 코, 입 그것뿐이었습니다. 눈썹도 머리카락도 없었습니다. 마치 살덩이로 만든 가면을 천장에 납작하게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지 모르고 저는 그냥 서서 천장에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썹도 머리카락도 없는 그 얼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이 똑바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엄마가 터벅터벅 저한테 걸어오더니 자!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고양이 사체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행동에 소리도 못 지르고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현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바깥에 있던 그 애는 제 얼굴을 보고 전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에이야, 아니야. 그거 만든 거야.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해서 그래. 엄마가 이상한 것뿐이야. 그 목소리를 등 뒤에 남겨두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감기로 몸도 못 가누는 그 애를 거기에 두고서요. 하지만 그때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방에서 뛰쳐나오기 직전 저는 천장에 그 얼굴이 눈을 깜빡이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애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무서워서 잊으려고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애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교류가 완전히 끊겼고 남은 건 물음표뿐입니다. 그 미닫이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자아이의 엄마는 고양이 사체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딱 하나 바람결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근처 친절한 삼촌이 살면서 그 모녀를 신경 써줬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지금은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는 그것만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조금 슬프네요. 어머니께서 뭔가 심신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뿐인 딸이 겪었을 마음고생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마냥 그 소년을 타박할 수는 없어요. 그 친구도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야. 아직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 다 과거를 잊고 밝게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 다.